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김건희 씨가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나라 걱정에 정신이 나가 있었다. 어제 전직 총리는 내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도 계엄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성. 그런데 법정이 요구하는 반성은 일상의 그것과 정의부터가 다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첫째, 범행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둘째, 책임을 통감하며, 셋째, 구체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경우에 진지한 반성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그 첫 단계인 범행의 인정부터 부정하면서 반성을 말하는 두 피고인. 법의 관점에서 그건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 2부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이 사실을 몰랐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돌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은 치솟고 차량 운행도 제한했지만 도로 위 차량은 많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끝자리 3이나 8차량이 들어서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경차나 하이브리드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차량 동일합니다. 일반 택시도 그렇고 모든 차량에 해당 대상이기 때문에 출근길 160대 차량 가운데 4분의 1이 차를 돌렸습니다. 전국 공영주차장 3만여 곳에서 5부제가 시행되면서 순번이 다가오는 시민들 고민도 커졌습니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저는 또 멀어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좀 어려워서. 오늘부터 더 강화한 홀짝제가 시작된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늘 차량 2부제라서 네, 오늘 짝수 차량, 짝수 차량이 쉬는 날이죠. 아니요, 짝수 차량이 출입이 가능한 날입니다. 다만 취재진이 중동전쟁 전후 서울 주요 도로의 주행 속도를 분석해봤더니 내부순환로와 종로 시인에는 평균 속도가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테헤란로는 변화가 없었고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는 소폭 빨라졌지만 지난해보단 여전히 느린 수준이었습니다. 리터당 2,000원을 넘긴 기름값도 수요를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 신호가 실제 차량 운행 축소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고. 혼잡 통행료, 주차요금 조정, 재택 시차 출근, 친환경차 전환 같이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공영주차장 예외를 두고 혼선도 빚어졌는데 당분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행착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국정원 자체 감사 결과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중요 첩보를 삭제했다는 보고서를 쓰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첩보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지만 묵살됐습니다. 대통령 보고 고발 지시라는 손글씨도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7월 김규현 국정원장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이 내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보고했고 하루 만에 국정원은 검찰에 박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 등은 지난해 12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삭제 지시 받은 직원도 없고 삭제 지시 안 했다. 지금도 국정원의 실무자 메인 서버에 보관돼 있다. JTBC가 파악한 지난해 국정원이 벌인 특별감사 보고서엔 고발 당시 국정원 내부에도 해당 첩보는 삭제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부서가 첩보를 전량 회수 후 원본을 보존했다고 보고했는데 감찰 부서는 이를 묵살했던 겁니다. 박 전 원장의 유리한 진술을 한 직원들은 재판 증인으로 나갈 기회를 얻지 못했고
특정 직원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선 검찰이 미리 진술조서 복사본을 주며 증언 방향을 환기시켰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 목록에 없는 밀봉된 봉투를 당시 국정원 감찰부서가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감사 보고서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감찰 보고서엔 손글씨로 대통령 보고 고발 지시라고 쓰여진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찰 고발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내일 예정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회의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